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발표로 인해 많은 어르신분들이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노인 예산 정책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분들이 받으실 만한 정부 신규 정책들 4가지를 알려드리고 노인 위주 정책으로 발표된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65세 이상 혜택 30가지도 꼭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책 말씀드리기 전에 9월 또는 10월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추가 혜택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5만원, 2차, 3차 신청이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9월에 2차 신청, 10월에 3차 신청이 추정되는 가운데 2차 신청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9월 초에 시행한다는 정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국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9월에 이런 정책이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2026년도 내년도 정책으로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만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필요한 재산 관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짜 뉴스 세력들이 또 전국 전면 시행한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 할 텐데 딱 750명 정도만 받는 시범 사업이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되는데요. 어르신분들 거주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 이런 농어촌일 텐데 정부는 2026년에 농어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인데요. 24만 명은 정말 많은 인원인데요. 거기에 더하여 농어촌은 어르신분들이 주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농어촌 거주 어르신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가족이나 지인이 농어촌 사신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책 또한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색적인 정책인데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냥 신청만 해도 2만원, 3만원 한도에서 생필품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처음 방문 시에는 식품이나 쌀, 마스크, 라면, 우유, 휴지, 비누 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똑같이 2번 이상 방문하면 그때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준다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소식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검토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현재 65세가 넘어서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2026년 예산안에는 은퇴 계층 대상으로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는데요. 특화 교육 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 계층에게 구인난 업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관련 정책도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정책이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노인 관련 정책들 핵심 정책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확대가 됩니다. 트렌드 라디오는 어르신분들께 지난 6년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내년에도 역대급 규모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노인 일자리로 받게 되는 소득은 정말 중요하실 텐데요. 내년에는 더욱 많은 노인 일자리가 제공이 되니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노인 일자리는 대략 11월 말 또는 12월부터 신청이 된다는 점인데요. 가짜 뉴스들이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 신청하라고 할 텐데 속지 마시고 11월 말에 트렌드 라디오에서 공지해 드릴 테니 그때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혜택이 생깁니다. 현재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전국민 버스가 무료가 된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정책의 일부 내용만 부각시킨 완전히 와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2026년부터 월 5만원대 대중교통 패스를 사면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객 패스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월 5만 원 이상 사용 시 나머지 금액은 무료가 되는 신개념 대중교통 정객 패스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걸 전 국민 무료가 된다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일반 시민은 6만 원대, 어르신은 5만 원대에 이용이 가능할 입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K패스 환급 지원도 어르신분들은 올라가는데요. 기존 20%에서 내년부터는 30% 환급으로 환급률이 상향이 됩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을 봤을 때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은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주택을 약 19만 호를 공급할 텐데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공공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100만 명에게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운영됩니다. 공공체육시설 또는 복지관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운영해서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분들에게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활동이나 운동을 안 하면 어르신분들의 경우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근감소증은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면 참여하시면 좋은데 2026년에 100만 명에게 소득무관으로 75개 강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관 공공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제공할 텐데요. 아마 이 정보는 어르신분들이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트렌드 라디오에서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 2026년에는 꼭 작은 정책이더라도 트렌드 라디오와 함께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1인당 월 34만 9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거의 35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연말에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올 예정이지만 대략적으로 2026년 1월부터는 이 34만 9천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 관련해서 가짜뉴스들이 쏟아질 텐데요. 정부는 도대체 언제쯤 부부가액 폐지를 할 예정인지 트렌드 라디오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관련해서 8월 13일 국정과제 국민보고를 통해 관련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보도로 나오면 가짜뉴스들이 내용을 과장 확대할 수 있으니 그땐 속지 마시고 트렌드 라디오에 댓글문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20%이지만 향후 2027년부터 10% 감액으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라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감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이 구간 수급자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구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1구간, 이 구간의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이 신설이 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들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어르신 한 분당 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있다면 희소식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매출 약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안정 바우처를 25만 원을 지급을 해서
공과금, 보험료의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도 나오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 공문에는 몇 줄만 나와 있지만 트렌드 라디오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이 정책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 몇 개의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각의 정책을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돌봄 의료 복지를 한 번에 연결해서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정책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관도 다르고 신청 방법 등이 달라서 정책 대상자나 가족이 이걸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각각의 신청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각 정책을 연결해주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연결이 되고 해당 전담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에 맞는 정책을 연결해줍니다. 보건소 의원, 요양, 식사, 이동지원 관련 정책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신청을 해주는 거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재 70세 어르신 김 씨는 당뇨 등 병원 정책, 낙상 위험 방지 정책, 장보기 목욕 청소 등 정책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도 제각각인데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구청장 지자체가 통합평가에서 개인별 계획을 세워주고 방문 간호를 해주거나 주간보호센터 지원 정책, 욕실 미끄럼 방지, 침대 옆 낙상 센서 등 주거 개선 정책들을 자동으로 연결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은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어지고 신청 또한 간편해져서 가족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경우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들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 정책을 제공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케어 매니저가 찾아가서 평가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방문 진료, 방문 구강 케어, 방문 맞춤 운동 등 의료 서비스와 케어 안심주택, 주거 환경 개선, 병원 동행 지원, 돌봄 택시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가사 도우미, 방문 목욕, 청소 등이 제공이 되고 기타 연계 돌봄으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정책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대상자별로 지자체별로 제공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면 해당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나 어르신 그리고 해당 가족들의 경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정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 지원되는데요. 약 2,000건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택시나 소형 화물을 운영하는 고령 운전자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대당 44만 원 설치 비용을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65세 이상 은행 비과세, 통장 혜택 사라질 예정인데요. 비과세 통장 혜택은 바로 은행이자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70세 A씨는 펀드를 약 4천만 원 정도 가입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예를 든다면요. 원래라면 약 8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저축을 통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저축하여서 약 2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원래라면 약 3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이라면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사라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고 원래 비과세 혜택을 주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를 65세 이상 대상자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기로 세제 개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어려워지고 이자 세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발표된 실제 세제 개편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의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변경되는 항목에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이 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실 수 없는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올해 안에 무조건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겠죠. 그 중에 만기가 긴 금융상품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자나 투자 수익을 당분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권사 계좌는 만기를 은행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기에 65세 이상 분들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좀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자금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보자료 출처를 통해 가장 정확히 전달드리는 내용이니 이런 내용을 과장 확대하는 가짜 뉴스를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관련해서 어르신 연금 관련 추가 소식이 있는데요.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 관련 세금이 약간은 낮아진다는 소식인데 관련된 분들만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50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화면과 같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도 발표가 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혜택 30가지인데요. 해당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신청 장소, 신청 방법 등을 모두 정리했으니 꼭 영상을 필수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짜 뉴스들은 이런 거 안 알려주고 무작정 동사무소로 가라고 하니 어르신분들이 힘드신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한다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5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 채관리 등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65세 이상이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는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하루 3시간 매월 10일 정도만 일하고 약 29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하루 3시간 매월 20일 정도만 일하고 약 60에서 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 만족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기에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책정할 때도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신청 날짜가 발표가 되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노인 일자리는 주로 매년 12월 전후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수시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추가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제가 우연히 담배꽁초 줍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을 봤는데요. 어르신께서 너무 성실히 일을 하시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길거리에 많아서 짧은 집게로 줍는 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청소하기 좀 더 좋은 도구들이 지급되기를 건의를 해봅니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스마트폰 앱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KTX 앱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그 즉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키오스크와 유사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키오스크가 너무 많아져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시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차분히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교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치매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어 조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진단 감별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고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검진과 눈수술 지원입니다. 안검진의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하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눈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하나여서 전액 지급이 되는데요. 비급여 등은 제외가 되니 유의를 하시고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 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면 본인 부담률이 70% 할인 지원이 되고요. 소득에 따라 그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치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11번째는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률 할인을 70% 이상 해주면서 평생 2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2025년에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철만 임플란트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 2월부터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치아색과 아주 유사해서 미적 효과가 뛰어나기도 하고 요새는 일반 보철만큼 소재가 단단해져서 많이들 찾는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결정난 만큼 가격 등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임플란트 소재를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택 신청은 치과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틀니를 지원받는 경우라도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치료받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위주로 본인 분담금 무릎 한쪽당 120만 원을 지원받고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문의하시고 수술 받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폐렴규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예방주사도 지원합니다. 폐렴구균은 평생 1회,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는 매년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독감이 미친듯이 유행이라 몰라서 아직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고요. 보건소 문의하시거나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4번째는 걸리면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전국 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이긴 했는데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들 일부가 어르신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꼭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접종 또는 일부 지원이 되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미리 확인을 안 하시면 마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15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 돌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일이나 외출 동행 등을 인력 파견해서 도와주는 일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고독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16번째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정책은 쉽게 말해서 집에 응급호출기 등 응급 알림벨을 설치해서 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 그 즉시 119에 신고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조성 가구, 장애인 등 지원 기준이 따로 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첨단 기기들을 설치해서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노인학대 피해 상담 서비스 및 일시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상담 전화번호 등을 적어두시고 만약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8번째는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철도요금 30% 감면, 통근열차 50% 감면이 있습니다. 하늘길을 이용하는 여객기 또한 할인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항공료는 10% 감면, 바닷길을 이용하는 여객선의 경우 20% 감면이 있습니다. 일단 항공료 감면은 저가 항공들이 많아서 요금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객선 감면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크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지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요금 지원에
지원의 경우 더 많은 지원과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상 말미에 전국 지자체 노인버스비 지원과 함께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번째는 문화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각종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국악원, 공연장 등은 무료 입장 또는 50% 할인이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제가 모바일 신분증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발급을 해두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20번째는 영화관 관람 지원이 있는데요. 요새 영화값 진짜 비쌉니다. 15,000원 전후인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를 받아서 보통 영화관에 따라서 2D와 3D 영화의 경우 7,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금은 영화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CGV 기준 경로 우대 금액 6,000원에 볼 수가 있고요. 통신사 VIP 멤버십이 있는 분들은 경로 우대가 아니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 본인의 통신사 멤버십을 확인 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종로 낙원상가에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실버 영화관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동반 고객도 인당 2,000원에 옛날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할인이 있는데요. 소득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번째는 통신요금 50% 감면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최대 12,0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에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혜택이 있는데요. 각 통신사별로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일반 요금제에 비해서 데이터도 더 많은 편이면서도 저렴한 편이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선택 약정 시 월 3만원대의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 할인이 됩니다. 5G 요금제의 경우 혜택이 더 좋은 편이지만 단말기를 5G 지원 스마트폰을 써야 하니 휴대폰 교체를 하신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 요금제 종합 정리편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뜰폰 시니어 요금제를 쓰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KB 리브 모바일의 경우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며 추가로 나눔 할인을 통해 최대 50%월 12,000원까지 할인해준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알뜰폰 업체에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비용 또한 65세 이상은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50만원 더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26번째는 저소득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본인 생활이 어려우신데 관련 지원금을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27번째는 각종 고령자 임대주택 혜택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거나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면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함께 건설이 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또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인 복지주택 부양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따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봐보시고요. 28번째는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이 3가지가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면 65세 이상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진행합니다. 진료비는 1,500원 지원, 약제비는 질환별로 2,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최대 4,000원을 지원받아 총 5,5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6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시범 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시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몰라서 혜택 자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꼭 시범 지역 체크해 보시고요.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 기간을 안내받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거주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혈압 당뇨병 지원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동네의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고혈압 당뇨병 검사료, 재진 진찰료 등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줍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 목적은 개인별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고요. 체계적인 당뇨병 고혈압 관리를 병원에서 돕도록 하고 개인별 질환에 맞는 생활습관가에선 교육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의원에서 확인해 모니터링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연 8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서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신청은 보통 동네의원에서 하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에 시범사업이 전국사업으로 바뀌어서 보통은 동네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국가기관은 홍보하고 있으나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참여하는 동네의원을 검색 후 가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는 동네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동네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를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최대 8만 원을 받아 병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관리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참여 신청만 해도 5,000포인트를 받으며 걸음수,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을 통해 1년간 최대 8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지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니어 등을 위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참여의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정책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포인트 사용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동네의원 진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째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와서 거동을 돕고 가사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 파견비의 85% 이상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년 복지연구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이 있기에 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신청을 해보셔야 하고요. 요새는 신청하더라도 선정이 점점 쉽지 않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기초연금에 만약 탈락이 되었다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시면 향후 기초연금이 신청 가능할 때 연락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제도 또한 적어두시고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각종 유공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32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어서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르신 안마 비용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그리고 여행 지원, 정신건강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들이 있으니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안마 비용이나 정신건강지원 사업은 꽤나 큰 비용을 지원을 하지만 극히 소수 인원들만 선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기간에 신청을 일단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연말 연초 아니면은 7, 8월 전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3번째는 각종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각 연령이 도래할 때마다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 노인 신체검사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현재 시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둔 공시가격이 따로 있기에 그 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보통은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연금 효과가 다를 수가 있으니 관련 상담을 해보시고 집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고요. 35번째는 어르신분들 가족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가족이 있다면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에 준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번째는 결핵 무료 검진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질병청에 송부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을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의하셔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결핵이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현재 결핵은 조용히 기승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폐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핵은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내년에도 결핵검진, 무료검진은 꼭 한번 보건소에서 받아보시고요. 예산이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최신 어르신 뉴스와 내년도 어르신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트렌드 라디오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설명드리는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거 화면처럼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이 많은 분들께 노출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버튼이 보인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